사무엘 오스틴 모펫 사뮤, 어스틴 머펫 한국 장로교회와 평야, 신학의 초석을 놓은 북한 선교의 개척자. 선교의 동기 조선 복음화의 열망과 평양을 향한 부르심. 오스틴 모펫 864에 1959은 1864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나 미시건 주 마콤에서 자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독실한 장로교,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며 젊은 시절부터 해외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 세계에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지만 모펫은 이미 조선의 영적인 빈곤과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고종 황제에 의해 서구 문물이 일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교적 관습과 미신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질병과 가난이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모펫은 이러한 조선의 현실을 접하며 큰 슬픔과 동시에 복음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한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학적 지식과 젊은 열정을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 동기는 단순히 교리적인 전달을 넘어 조선 백성들의 전인적인 구원과 사회적 변화를 돕고자 하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사회적 정의 구현을 통해 조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특히 그는 미개척지였던 북한 지역, 즉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1889년 사무엘 모펫은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조선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미 여러 선교사들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이들어와 활동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척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많았습니다. 특히 평안도 지역은 기독교,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모펫은 조선에 도착하기 전부터 조선어 학습에 열심이었으며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양이야말로 조선 복음화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당시 조선의 제2의 도시이자 북한 지역의 중심지였지만 유교적 색채가 강하고 서양 문화에 대한 반감이 컸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펫은 평양의 복음이 뿌리 내리면 조선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평양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함께 선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선교사였습니다. 주요 헌신과 업적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과 장로교회의 뿌리. 1890년 사무엘 모펫 선교사는 드디어 평양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외국인 선교사에게는 평양 거주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인들과 함께 평양을 오가며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평양은 서양 문물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한 곳이었기에 그의 초기 사역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평양 주민들은 그를 서양 오랑캐라 부르며 돌을 던지고 위협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으나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펫은 조선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조선인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점차 평양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보살피고 교육하는 등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평양은 그의 헌신과 인내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양이라는 미개척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장대현 교회 설립과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1893년 그는 평양의 첫 번째 개신교 교회인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몇 명의 신자들로 시작했지만 모펫의 열정적인 전도와 사랑의 실천은 많은 평양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평야 대부흥 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통회 자복과 회개, 뜨거운 기도와 말씀, 사경회로 특징지어지며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모펫은 이 부흥 운동의 영적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그의 뜨거운 설교와 영적인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한국 교회는 자립, 자전, 자치의 3자 원칙에 따라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평양 지역의 영적인 요새이자 사회 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스스로 선교에 나서는 영적인 역동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펫은 평양 지역의 장로교회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육, 사역과 신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1893년 평양 지역 최초의 신식 학교인 숭실학당 총실수의 당을 설립했습니다. 숭실학당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학문을 가르쳤으며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세계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모펫은 학생들에게 영어, 과학, 역사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성경 교육을 통해 인성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펫은 1901년 평양의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한국 장로교회 목회자 양성의 요람이 되었으며 한국 신학교육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는 조선인 목회자가 직접 조선인을 지도해야 조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조선인 목회자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한국 장로교회의 영적인 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모펫은 단순히 복음 전파와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한글 성경 번역과 서구 문물 보급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 번역 사업에 참여하여 조선 백성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글 성경은 문맹 퇴치와 한글 보급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서양의 근대적인 인쇄 기술과 출판물을 도입하여 지식의 확산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빛은 모든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펫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평양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선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의 의료 선교 병원을 설립하여 서양 의술을 보급하고 조선인 의료진을 양성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의 의료 사역은 평양 주민들에게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독교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치유가 영혼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인적인 선교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평양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양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조선인들의 극심한 배척과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 그의 선교 활동은 조선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평양은 유교적 색채가 강하고 서양 문화에 대한 반감이 심한 지역이었기에 모펫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선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선의 정치적 불안정성, 일제, 강점기의 시작과 같은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선교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펫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교사의 길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평양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무엘 모펫은 무려 45년간 한국 선교에 헌신한 후 1936년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국 땅에서 자신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을 잊지 못하고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한국 교회의 중요성과 선교의 열매를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1959년 95세의 고령으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한국의 복음화와 장로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모펫이 평양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고 장대현 교회와 평양신학교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요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말년에는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신음하고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을 겪는 것을 보아야 했지만 모펫이 심은 신앙의 유산은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북한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한국 장로교 역사의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남긴 유산과 영향 한국 장로교회와 신학교육의 영원한 초석.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남긴 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첫째, 그는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이자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가 설립한 장대현 교회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모펫의 헌신은 한국 교회가 자립, 자전, 자치의 삼자 원칙에 따라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리더십은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한국 신학교육의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모펫이 설립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신학교로서 한국 장로교 목회자 양성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인 스스로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숭실학당의 설립을 통한 일반 교육 기여 또한 그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의 교육 이념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한국 신학교육의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모펫은 북한 지역 복음화의 개척자입니다. 평양은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였지만 모펫은 끈질긴 인내와 사랑으로 평양 주민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평양은 한국 개신교의 중요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남북 분단으로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의 유산을 잇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모지와 같던 평양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이 사무엘 오스틴 모펫 선교사의 삶은 척박한 땅 조선, 특히 평양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헌신적인 기록입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재능,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 땅의 복음과 교육의 빛을 전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봉사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한국인 목회자를 배출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오스틴 모펫은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자 한국 신학교육의 아버지, 그리고 북한 선교의 영원한 개척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믿음을 전해줍니다.